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좋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피부용 비타민 C 신물질인 그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한 화장품, 바이오 화장품, 양봉제 등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디스플레이 그쪽으로 했었거든요. 현대전자에서 좀 분할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니터 이쪽에 좀 집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CM팜이랑 연결이 되면서 CM팜이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그 사업을 접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CM팜의 연구 결과와 기술을 현대바이오가 양도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팜이 주예요. 여기서 연구 결과와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현대바이오는 움직일 만한 뭔가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최대주가 CM팜인데 현대 지분을 약 한 12% 정도 갖고 있고요. 뭐 백내장 수술 이후 염증 치료용 신약을 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일전에 작년 11월 26일 날에 공시가 나왔는데 췌장암 치료 신약 임상 준비 등 그거를 가지고 이제 CM팜으로부터 췌장암 신약의 독점적 사업권을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호주 CRO와 협력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임상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입니다. 신속한 임상 이상 진입을 위해서 임상 수탁 기관인 DTN CRO와 임상 대행 계획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약이거든요. 니클로사마이드라는 부분인데요. 니콜로사마이드 기반인 CP, COVO3 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를 12시간 유지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투여했을 때요. 12시간 유지하고 하루에 2차례 복용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 활성이 24시간 동안 꾸준하게 억제해서 3일까지 유도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좀 편리성이 있는 거죠. 먹는 약이니까 그냥 알약 같은 거니까. 그러면 니클로사마이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중에 있는 구충제 같은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 또 안정적인 물질이고 알약 형태로 편안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약효는 바이러스나 돌연변이 세포의 줄기세포를 억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복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생성됐던 그 바이러스가 죽게끔 수명이 끝나서 사멸하게끔 그렇게 이끄는 것을 지금 니콜로사마이드 이 약품이다라고 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인체 내에서 흡수율이 적고요. 혈중 농도와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현재 시판하고 있는 알약의 형태로는 코로나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웅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CM팜이죠. CM팜도 마찬가지고 이 니콜로사마이드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흡수가 빠르게 되고 체류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매일같이 먹지 않은 약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조금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단은 이 약품이 있잖아요. 니클로사마이드 약품은 지금 현재 진행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 필리핀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첫 투야 그룹에서 안정성을 확인을 했고요. 현재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임상 시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고 안정성 및 치료 효과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무슨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호주 식품의약청에서도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 현대바이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다 비슷하겠지만은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전임상 단계이거든요. 이 동물 구충제로서 동물 구충제가 아니죠.
이게 지금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게 여기와 여기와 여기거든요. 하겠다, 한다, 했는데 중간 발표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완벽한 전임상 단계예요. 전임상이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유전자 코드를 캐치를 한 다음에 실험관리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임상 단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스케줄이라고 했을 때는 전임상은 크게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관련해서 완전한 결과가 아니라 지금 중간 브리핑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좋다? 이런 식으로 좋다. 어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좋게 나왔다라고 여기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전임상 단계는 이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한번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CM팜이랑 현대바이오의 뭐 이런 관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12년도에 CM팜이 37억 원을 들여서 현대바이오로 인수를 했고요. CB에 참여하면서 추가로 13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 70억은 여전히 현대바이오 부채로 잡혀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당기 사채 72억 나와 있잖아요. 이게 CM팜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채를. 그렇기 때문에 CM팜과 뭐 이렇게 CM팜이 뭐 현대바이오의 대주주가 된다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받거나 커다란 혜택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임상을 하고 동물한테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임상 1상을 건너뛰고 임상 2상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나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약품이 지금 니콜로사마이드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어떠한 그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상을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1상을 대충 아니면 좀 짧게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진행이 돼서 2상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오케이라는 거죠. 이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2상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리 패스트 트랙이고 빠르게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들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모든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지금 그러고 나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식약청에서 뭐 긴급 승인을 해서 빠르게 뭐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얘기인 거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오케이 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도 다 같이 오케이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임상 1상을 제외하고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나왔던 동물에 대한 효과가 좋다라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완전한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임상 2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임상 2상이 진행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식약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시판 허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건부 허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비치는 그 기간이 한 달 안에 끝나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여러 개월, 몇 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갖고 바로 식약청에서 조건부 승인, 긴급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한들 임상 3상을 안 하겠다, 제외하겠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임상 3상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시간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필요하다. 근데 얘가 이미 1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찍었어요. 66,000원까지 6,600원 올라간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이 상승폭을 보고 회원님들 여기서 또다시 100%, 200%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큰 변동폭에서 내가 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내가 못 잡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들어가시는 건가 싶은 거죠.
이거 이렇게 가다가 무슨 꼴 나요? 신풍제약 꼴 나요. 신풍제약. 신풍제약이 어떠한 이슈를 갖고 어떠한 좋은 호재를 갖고 올라갔다라고 한들 이미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 야, 충분한 기간 조정 받았어. 이제 이 고점 돌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 지금 현대바이오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현대바이오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 건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건 맞다, 좋다 치더라도 이미 단기간에 3개월 만에 6배 이상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100% 정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또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고 너무 긍정적인 해석이다 라는 거죠. 결국 전임상 단계 동물한테서 나왔던 그 임상이라는 결과가 완전한 결과가 발표가 되고 바로 임상 이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들 이 결과 발표가 나오고 식약청에서 긴급 승인이 떨어지고 그 부분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또한 이미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또 가격 조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 말뜻은 뭐예요? 얘가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안정적인 자리를 대기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정적인 자리는 여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완벽하게 사멸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거 좋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갖고 주가가 여기까지 밀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데서 들어가셔서 단기적인 관점,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이 변동폭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눌림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천천히 매수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변동성 자리에서 굳이 내가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와, 오늘 이 지지라인 지켰어, 깼어. 그러면 20라인이 있겠지, 21선이 있겠지. 근데 21선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겠지. 그래, 내가 조금 버틸 거야. 근데 21선까지 깨지고 떨어졌어. 와, 여기서 어떡하지? 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여기에서 불확실한 이런 자리에서, 이미 이렇게 높아 있는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라인에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약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편리함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뭐 효과?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이다 라는 부분이고, 내가 이런 변동성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요거 매매하는 방법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다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그 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약이 여기는 그러면 치료제가 나오는 그 기대감에 올라가면은 그게 만약에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식약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쵸? 그 약이 나오면은 두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예요? 조금 먼 얘기겠지만 기대감에 올라가고 약이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약이 잘 팔려서 실적이 올라가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종근당에서도 뭐 국내 2호 치료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종근당도. 그러면서 어때요? 얘네들이 어때요? 이렇게 치료제로서 움직였다가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후부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서 시판이 돼갖고 사람들한테 팔릴 때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매출이 종근당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 흔히 비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젠이죠. 시젠이 진단키트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 라인에서 뭐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시젠의 진단키트를 사간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바로 실적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고 기대감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터지고 그 매출이 실적으로 이어졌을 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직 좀 먼 얘기예요. 현대바이오가 그 약이 뭐 긴급 승인이 돼서 그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승인이 돼갖고 사람들이 입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돈을 지갑을 열어서 돈으로 그 약을 사는, 그리고 그 돈이 이 현대바이오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기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말씀드렸죠. 임상 2상이 내일 당장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 발표가 바로 내일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시간적인 여유는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자리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여기서 이렇게 간들 어떻습니까? 내가 매수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말고 다른 종목 할 것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에다 대응을 하면 되겠고, 지금 당장은 이런 이런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 굳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오늘 양봉인지 오늘 음봉인지 이런 거 하루하루 따져가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밑에서 기다렸다가 오면은 땡큐 하고 사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현대바이오를 지금부터라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벤트가 120만원에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짝꿍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셔갖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할 건데요. 혹시라도 상담하시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칭 채널로 넘어간 게 아닌지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장중 라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매매를 하는데 0일에서 상거래일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베팅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2주일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거는 못하겠다,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여기 장중 라방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매매 결산 내역을 보시면은 방송반 단기적으로 매매했던 내용들 여기서 지금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